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핵심 요약 특강 이번 시간은 제3편 5장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부분입니다. 이 5장에서는요 총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희가 그냥 손해보험, 일반 손해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소멸성, 우리 손해보험, 전통적인 손해보험을 의미하고요. 장기 손해보험은 이제 기간이 3년 이상의 보험을 의미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첫 번째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손해보험의 환급금, 보험금, 가지급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장기손해보험의 주요 상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입니다. 특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보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기손해보험은요, 통상 3년 이상 인 것을 저희가 장기손해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짜리로 들면 매년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준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보장의 기능에다가 저축의 기능을 가미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일반 손해보험은 소멸성으로 1년마다 만기로 끝나지만 장기손해보험은 기간을 길게 하고 그리고 저축의 기능을 가미했다라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그렇지만요, 순수 보장성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기한금이 없는 상품도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요, 보험기간 제한이 없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세 만기 이런 것도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요, 15년 이내로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특별 계정에 의한 운영입니다. 소멸성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고객의 돈을 불려야 되는 상품의 경우에는요, 특별 계정이라는 데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장기손해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퇴직연금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되겠고요. 장기손해보험 안에서도 저축보험료, 여러분들 우리 보험료의 구성 배웠죠? 그래서 저축보험료가 바로 특별계정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동차 보험 특별계정으로 운영될까요? 네, 자동차 보험은 특별계정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라 일반 계정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환급금 제도, 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저축보험료가 있다 보니까 저축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만기 환급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도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은요, 이자 소득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10년을 7년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 틀렸구나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연동형, 금리가 바뀌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만기 환급금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달라질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의 80% 이상 보험금이 지급돼서 계약이 소멸하게 되면 만기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요, 바로 자동 복원 제도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동 복원 제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자동 복원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일 때 자동 복원돼서 반복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일반 소멸성에는 없어요. 장기 손해보험에만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보험료 납입 주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월납, 3월납, 6월납, 일시납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리 내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선납이라고 합니다. 선납을 할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치는 혜택이 없고요.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선납하시게 되면 예정이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걸 우리는 선납 할인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보험료 납입 최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매달 납부를 하게 돼요. 장기 손해보험이니까. 그런데 2달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더 이상 보험의 효력을 유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2달 이상 미납하게 되었을 때 보험회사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고요.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는 납입 최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일 동안에도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안내를 보냈는데도 납부하지 않으시면 14일이 지나는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4일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입 최고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걸 뭐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이 납입 최고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로는 해지된 계약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납입 최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을 하시게 되면 계약은 이제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보험을 다시 살리고 싶다. 그걸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납된 기간에 대해서 밀린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부를 하고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한이 있어요. 무한대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 보험료와 연체 이자 납부해야 돼요. 연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연체 이자를 반드시 납부해야지만 부활이 가능하고요. 부활은요, 신계약처럼 다시 고지 의무를 새롭게 이행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 고지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승인이 있어야지만 다시 부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객이 부활을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린 말이겠죠. 자, 그리고 부활은요, 약관에 정한 시기에 다시 효력이 시작이 됩니다. 자, 8번째로는 보험계약의 대출 제도입니다. 자, 저축보험료를 가지고 만기환급금, 그래서 또 해약환급금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 제도는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제도이죠. 그래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가능하다라는 부분, 만기환급금 범위 내 아닙니다.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로는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우리가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하면 몇 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고객이 보험회사에 무언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3년이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금을 달라든지 환급금을 돌려달라든지 많이 낸 보험료가 있는데 그 많이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이죠.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청구권에 있어서는요, 반대 입장은 2년입니다.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는요, 보험료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나머지는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기손해보험의 환급금, 보험금, 가지급 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장기손해보험의 환급금 지급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통은 며칠 이전에 알려야 되냐면요, 7일 이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 날짜가 되면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되냐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나서 바로 됐을 때 돈을 찾아가시면 좋은데, 지났는데 돈을 고객이 찾아가지 않았다, 보험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이자 지급 기준이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이요, 지급해야 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이다, 1년이 경과했다, 그 1년 이내에는요, 평균 공시율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급해야 된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나버렸어요. 1년이 경과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평균 공시율의 40%입니다. 자, 그래서 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 1년 이내에는 평균 공시율의 50%, 1년이 지나가면 평균 공시율의 40%, 평균 공시율을 예정이율로 바꿔서 나오거나 이 50%나 40%의 숫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험금의 지급인데요. 보험금의 지급은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손해보험에서 신체에 어떤 손해가 생겼을 때 그걸 저희가 신체손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끼쳐서 내가 물어줘야 된다. 그걸 배상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상책임 보험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재산 내 입은 손해에 대한 재산손해보험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신체손해보험금에 대해서는 청구 서류를 접수하고요.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상책임이나 재산손해보험금은요.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 보험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 보험금은요. 우리가 고객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하면 들어갈 돈이 많겠죠. 그래서 좀 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게 되면 더 또 돈이 급할 거고요. 그래서 미리 좀 땡겨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급 보험금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미리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보험금의 50%거든요. 예를 들어 만기한급금의 50% 이렇게 나오면은 틀리겠죠. 그래서 고객에게 줄 보험금을 미리 좀 땡겨서 주는 제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체손해보험금이나 배상책임보험금, 재산손해보험금 모두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똑같아요.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입니다. 이제 장기손해보험의 주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장기화재보험과 장기종합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장기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화재, 주택화재 이런 어떤 소멸성 보험에다가 저축의 기능을 가미한 보험이기 때문에 기존 소멸성 화재보험과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기종합보험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장기종합보험은 화재만 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특약들이 존재해서 종합적으로 보상받는 보험을 장기종합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에는요, 기본계약에서는요, 화재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주택이 가입했다라고 할 때는 뭐도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택화재보험 기억나시나요? 폭발 또는 파열도 보통약관에서 보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전용주택이다라고 하면 폭발, 파열이 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화재 손해 안에는 뭐가 있었죠?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 계약에서 보상이 되고요. 자, 특별약관에는 도난 손해나 상해나 배상 책임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장기 종합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이런 부분이 잘 시험지에 나오는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보상하나요, 안 하나요? 보상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도난 손해를 입었을 때요. 그 수용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상될까요? 안 되죠. 만약에 96시간을 비워뒀다? 그러면 보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의 중과실 부분과 도난 손해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부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요. 5장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